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신성 ST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하는 방법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 ST 상장 이후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에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판단하기 쉽도록 이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우리 부정적인 면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성 ST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보세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종목을 한 개만 보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있는 어떠한 A라는 종목을 보고 있다. 그죠? A라는 종목을 보고 있다.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기간에서 너무 많이 좋다고 해. 미래 성장성 뛰어나다고 하는 이런 A라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장에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만약에 있죠. 에코프로가 종목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간단합니다. 에코프로가 왜 빠지면 다 빠져요? 얘가 2차 전지 대장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대장주의 흐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 신성 ST가 무슨 종목이라고요? 2차 전지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쵸? 부품 관련주죠. 신성 ST 같은 경우에. 그럼 이게 뭘 봐야 되죠? 에코프로를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 자,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봅시다. 에코프로. 자, 주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리 흐름에서 에코프로의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11월 달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의 시장의 색깔이 어떻죠? 시장의 색깔. IPO 하는 자회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IPO 하는 자회사가 있으면은 모회사가 미리 주가가 선반영돼서 오르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다?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저항선 부분을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지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대주주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1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공모 그리고 청약 그리고 보호예수 보호 확약 의무 다 해서 했을 때 굉장히 큰 좋은 청약 조건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반등해서 100만원짜리 돌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 구간대에 많은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 구간대에 뭐가 쌓여있다?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생각한다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 여기서 저항을 좀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반등폭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그러면은 신성 ST가 상장될 때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전에 뭐요? 그 전에 신성 델타가 그러면은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 IPO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5만원짜리에서 이 5만원 3천원짜리에 이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고 올라올 시에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일단 영상 보고 매도하신 분이 있다면은 정말 먼저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 어쨌건 53,000원대에 많이들 매도하셨기 때문에 큰 손해는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제가 완벽하게 매도 타점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되니까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분할 매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분할 매도 시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먼저 실수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신성 ST는 오늘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워낙 이 종목 저러 종목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상장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상장을 착각. 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재료 소멸이라는 관점을 굉장히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재료 소멸이라는 관점. 그게 무엇이냐면요. 단기적으로 이제 필옵틱스, 필에너지의 상장으로 필옵틱스가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재료 소멸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자리에서 주가 급락 나올 수 있다,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필에너지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너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라고 말을 하냐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일단 급락이 나온 상태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예를 들으면서 설명드렸던 게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KG 모빌리티, 즉 쌍용차의 이 상장 이슈가 있던 종목이죠. 상장 이슈가 있던 종목. 이렇게 KG ETS 같은 경우에 주가가 3배 정도 오르고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바뀌고 재상장 됐을 때, 거래정지 풀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했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STX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료 소멸 관점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던 흐름과 완전 똑같이 갔어요. 그거에 대한 좀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하나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분명하게 이 IPO 기대감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이고요. 자, 지금 날짜가 10월 8일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3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에 영상 찍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19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상장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상장이 되고 앞으로 거래일로 따지면은 8거래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10일에 일반 대상 청약, 아마 신성 델타테크를 엄청 들고 있는 분들은 이 신성 ST에 엄청나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 소멸 관점에서 10월 19일 전에 그죠? 전량 매도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때 당시에 추후 전도체로 주가가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신성 ST 상장이라는 이 IPO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후 전도체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추후 전도체 관련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뭘 봐야 된다?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닌 이 종목 전체 섹터를 봐야 되고 이 종목의 대장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종목의 대장주는 신성 델타테크가 맞는 게 확실해요. 근데 이 모든 종목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신성 델타테크를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닌 이 신성 ST의 IPO 관련주로 보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초전도체 주식들이 지금 전부 다 급락이 나오면서 죽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은 뭐다? 신성 델타테크가 단기적으로 초전도체 대장주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파워로즈는 양자
양자 컴퓨터 때문에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를 지금 자리에서 체크하실 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자, 이 자리를 돌파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파하겠냐, 바로 신용을 써서 돌파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신용 쓴다? 아니요, 세력이 신용을 써서 돌파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 보실게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좀 나와 있죠. 자, 이때 좀 날짜를 보게 된다고 하면요, 자 10월 뭐라고 되어 있죠? 10월 6일까지, 그죠?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 최초 판단일은 9월 20일, 해제일 다음 날부터며 그날 지정 요건에 해정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 자, 2023년도 10월 6일까지입니다. 10월 6일 언제죠? 10월 6일 이때입니다. 이때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기준으로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어떻게 됐다?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풀려요? 이제 신용이 풀릴 수 있어요. 신용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큰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내야 되는데요. 신용이 풀릴 수 있다. 신용이 풀릴 수 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신용을 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개인보다 이 세력이 신용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고점 자리, 이 전고점 자리가 우리가 이 유통된 주식이 178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구간에서 어떻게 됐죠? 엄청난 유통 주식보다 많은 거래량들이 팡팡팡팡팡 터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 구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을 거고, 세력들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 정도는 분명하게 정리를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신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용으로 끌어올려서 신용 물량을 롤링으로 어느 정도 덜어내면서 개인들한테 분산을 시키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손절하고 사는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됐다? 어느 정도의 매물 수화가 일어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뭐한다? 쓸 수 있는 신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증거금률이 4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왜? 회사가 탄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한 1000억 정도 있다면은 신용 어떻게 쓰는 거예요?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신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이 주식 자체가 1.5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통되는 주식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9천억의 시가총액이 돼 있습니다. 유통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컨트롤 하려면은 순수하게 현금만으로는 컨트롤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한 2천억이 있다고 하면은 신용으로 1000억까지 땡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신용을 써서 롤링을 좀 하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짚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을 세력도 쓴다고 했죠. 근데 당연하게 개인도 신용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습성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갈 때 삽니까? 아니면 빠질 때 삽니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라갈 때 사요? 빠질 때 사요? 올라갈 때 삽니다. 그죠? 올라갈 때 사요. 특히 어디서 많이 사냐면요, 이런 전고점 자리를 돌파해 줄 때 신용 풀매수라는 걸 하죠. 자, 신용 깡통 나온다는 게 이래서 깡통 나오는 거예요. 신용 풀매수를 합니다. 이런 전고점 뚫어줄 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만 말해드릴게요. 자, 우리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쉬운 자리가 어디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따라 붙는 자리, 그런 자리가 어디라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이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뚫고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죠? 이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할 텐데, 세력이 과연 이 기회를 놓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세력이 땡겨 올리면서 어떻게 한다?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정확히 땡땡 % 오르고 뭐한다? 주가 무너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전고점을 뚫어줄 때 거래량이 터진다. 그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무엇이죠? 누군가는 매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는데, 이 매도와 매수가 굉장히 많을 때 거래량이 터지죠. 그죠? 그러면은 주가를 세력이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일정 거래량을 터뜨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 몇 프로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자, 이 구간에서 밑으로
몇 프로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하게 된다면 뭐예요? 세력들이 매도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 위아래의 변동성이 몇 프로 이상, 이 땡땡 프로 이상 나오고 나서는 이 전고점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났을 때 뭐예요? 이 한계성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죠.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릴 것보다 자 분봉에서 잠깐 5분봉 체크해보면 그겁니다. 자, 이 전고점 자리, 이 전고점 자리에서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갑자기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 변동성이 한번 훅 생긴다고 하면은 뭐예요? 하면은 뭐다? 기회다. 기회. 단기 기회입니다. 단기 기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변동성 생기고 나서 이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뭐가 일어나요? 설거지가 일어날 겁니다. 설거지가 일어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이런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은 뭐 어때 사요? 개인은 주가가 급등할 때 삽니다. 빠질 때 잘 안 사요. 그거를 세력들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용이 사용 가능할 때, 신용을 쓸 수 있을 때, 개인 투자자도 신용을 쓸 수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전고점 자리에서 이 땡땡 퍼센트 이상의 이 변동성과 그리고 이 변동성 이후에 뭐다? 무조건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 하지만 이 전고점에서 이 플러스 땡땡 퍼센트 이 퍼센트까지 올라가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가야 되는 거 간단합니다. 이 전고점에서 이 땡땡 퍼센트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한다면은 뭐예요? 기회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매수 타점 잡고 어떻게 된다? 단기 매수 기회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전고점부터 2%부터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이라는 이 재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재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타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자,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요. 자, STX 잠깐 보고 가실까요? 자, STX 지금 자리에서 우리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5만원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빠졌습니다. 과연 이 5만원 자리 의도된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무조건 의도된 자리입니다. 무조건 의도된 자리. 자,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 주가 STX 시작할 때 2%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되면 무조건 팔고 이 시가 부문에서 뭐 한다? 다시 매수해서 이 변동성 이용해서 뭐 해라? 5만원짜리에 매도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만원짜리 절대 뚫지 못한다. 5만원짜리 무조건 매도해라. 자, 이거 뭐예요? 이거 통계다. 제가 지금 통계를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 위에 보세요. 뭡니까? 세력주 연구소 TV입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통계와 이 확률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 제가 5만원짜리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거 많은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가고요. 중요한 거 STX 여러분 아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9월 13일에서 어떻게 됐다? 9월 15일로 뭐 됐습니까? 연기됐습니다. 상장이 연기됐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연일까요? 상장 연기된 게 우연일까요? 자, 놀라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신용을 강조드렸잖아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됐습니다. 언제 됐죠? 9월 15일. 자, 9월 13일까지 뭐예요? 9월 13일까지 신용을 못 썼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세력들 입장, 회사들 입장. 얘네들 회사 대표가 APC 머큐리인데 얘네가 작전 세력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대주주가. 자, 신용을 못 씁니다. 근데 9월 15일에 뭘 쓸 수 있어요? 신용을 쓸 수 있다는 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그럼 뭐 한 겁니까? 이 신용을 써서 세력들이 끌어올리 통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점 돌파할 때 뭐 한다? 전고점 돌파할 때 뭐가 나온다?
단기적인 상승폭이 나온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설거지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진짜로 신성 델타테크 무조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 저희가 꼭 정말로 준비해서 확실한 통계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요,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신성 두 글자 보내주셔서 이 변동성 정고점에서 이거의 이 변동성 이상의 변동성 일어나면은 기회로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매도로도 보셔야 됩니다. 눌리면은 기회, 그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 땡땡 퍼센트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된다? 매도 타점까지 완벽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 결국에 신성 ST 상장 전에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하지만 그 매도기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 뭐 한다? 이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대응 전략 자료, 자, 이쪽에 담아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이 변동성 관련된 대응 전략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된다? 무조건 대응해야 된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보일 때, 여기서 눌렸을 때 이 변동성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기회로 보시고 매수해서 뭐 한다? 전고점 돌파할 때 딱 전고점 자리에서 2%에 매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마무리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자, 더 갑니다. 더 가지만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상승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 없어요. 분명히 언젠가는 주가라는 것은 상승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이 고점에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자,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 재료 소멸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이거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이 재료 소멸이라는 통계는요 99%입니다. 진짜로 다 빠졌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다 빠집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고점에 파셔야 돼요. 자, 이 변동성 무조건 받아가세요. 이 변동성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일 큰 고민이 그걸 겁니다. 어디서 매도해야 하나? 그죠? 어디까지 갈까?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도대체 신성 ST 상장이 되면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모든 언론사와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신성 ST 공모 뭐라 그래요? 대박이다. 공모 대박이다. 공모 미쳤다. 대박이다.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자, 그 말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상단 초과했고 공모 금액은 520억인데 어떻게나 7월 이후 최대 규모고, 그 다음에 앞선 신성 ST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 결과 5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특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희망공 밴드 상단을 초과 가격을 제시했고, 의무 보유 하각 비율은 21%로 최근 의무 보유 하각 비율 평균 12% 대비 높게 나타냈다. 자, 지금 영상을 보면은 신성 ST 엄청나다, 올라가면은 신성 델타테크 미친듯이 올라갈 거다라고 기사가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쓴 기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필 에너지는 더 좋았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필 에너지의 공모가 34,000원 대비 상장일 가격 범위는 60에서 400%다. 최하 24,000원, 최고 130,000원,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앞서 필 에너지는 청약 경쟁률이 1300대 1, 증거금은 15조다.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 최대 규모를 달성했고, 어떻게 했어요? 청약 주식수는 거의 10억 주로 집결됐다. 그죠? 자, 보세요. 195개의 사가 참여한 수요 예측에서는
모두 상단 이상 가격을 제출했고 모두 그죠? 그 다음에 99.7%가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했다. 보이시죠? 자, 신성 ST 몇 프로? 몇 프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높은 거예요. 91.6%입니다. 91.6%. 필에너지 몇 프로? 99.7%. 그것도 최상단 위가 99.7%. 자, 필에너지 주가 어떻게 될지 볼까요? 필에너지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필옵틱스 대주주 어떻게 됐죠? 이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 후에 어떻게 됐다? 급락 나왔다. 이게 뭐예요? 재료 소멸. 신성 델타테크 우리 최고점에 팔자고요. 최고점에. 우리 통계와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그죠? 통계와 역사가 말해줍니다. 통계 역사 말해줘요. 이 가격에서 땡땡 퍼센트 변동성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뭐 해라? 매수해라. 매수해서 뭐 해요? 이 전고점 돌파할 때 뭐 해라? 이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은 매도해라. 자, 요거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뽑아낸 퍼센트와 확률적 통계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서요. 대응하세요. 920-6329 신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